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한 피아노 취미생 분들부터 전공자분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소리 표현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도 쉬운 찬송가 멜로디를 사용해서 어떻게 초고급으로 5단계에 걸쳐서 반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룰 곡은요, 주 음성 외에는 영어로는 I Need Every Hour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원곡은 원래 플랫이 4개 붙어 있어요. 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4장조, 그러니까 샵이 하나 붙은 조로 좀 쉽게 바꾸면서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최대한 음악적인 예술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5가지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원래 원곡의 시작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요. 4분의 3박자인데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1, 2 이게 첫 소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변형이 되면서 이게 두 번째 소절이에요. 그 다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요. 이 부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이 되죠. 그래서 꼭 크리스천이 아니시더라도 이게 멜로디가 되게 단순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엑기스가 들어간 프레이즈 안에 들어간 이렇게 알찬 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4줄로 구성이 되면서 기승전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의 어떤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 어떤 내가 주제를 가지고 곡을 시작해서 점점 강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가 정리되는 그 구조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의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낯서시겠지만 멜로디를 금방 익힐 수 있는 또 곡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랑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멜로디는요, 이런 식의 조금 이제 단순한 멜로디이죠. 근데 이때 이제 첫 번째 요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멜로디가 심플하고 단순할수록 여러분들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채워넣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왼손을 좀 복잡하게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되게 음을 많이 채워넣는 게 되게 반주가 화려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베이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곡에서 가지고 있는 박자와 리듬들을 되게 충실히 지켜주면서 특히 이제 좀 긴 음들, 작곡가들이 좀 긴 음에다가 강조를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곡에서도 람디리리리 할 때 띠 하면서 거기 길이가 조금 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음표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길이를 더 실어주고, 그러면서 이 음표와 이 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간격들을 최대한 더 여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박자가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여유도 없고 그냥 계속 위아래로만 누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더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음표가, 그러니까 음악의 진행이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음표와 쉼표의 그런 간격들이 최대한 여유롭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의 인트로를 어떻게 했냐면요, 1, 2, 4마디로 이제 좀 제가 넣어봤거든요. 맨 앞에 있는 멜로디를 제가 자꾸 들려드렸던 이유도 이걸 제가 활용해가지고 인트로를 아주 짧게 4마디를 만들어봤어요. 맨 처음에 주제가 이걸 그대로 이제 4장조로 옮기면서 주제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1, 2. 그 다음에 끝에만 약간 변형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도 이 곡에 원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음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하나를 딱 따와가지고 일단 앞에를 시작해줘요.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약간 변형시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멜로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인트로를 한번 다시 해보면 1, 2
마디 하나의 이제 멋진 프레이즈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음표와 길이를 충실하게 지켜주시면 첫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제 아까 악보대로 반주를 읽을 때는 이렇게 화음을 그냥 오른손에 있는 멜로디 하나에다가 왼손의 코드를 하나씩 다 채워 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서정적인 스타일의 곡에서는 아르페지오로 반주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 곡에서 지금 맨 처음에 멜로디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있어요. 그러면 왼손 반주 자체를 아까처럼 코드를 탁탁 채워내는 게 아니라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코드가 G 코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치면 약간 너무 곡이 폭이 좁고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흐트려 주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이제 이 솔시라면 이 G라는 음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여기서 옥탑을 하나 올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미등으로부터 5칸을 올립니다. 그러면 레에 도착하죠. 그러면 솔, 레 이런 식으로 얘를 일단 이렇게 흐르는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곡이 이렇게 좀 약간 식빵에다가 피넛버터 바른 것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멋지게 부드럽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낀 C라는 음 있죠. G 코드에서 이 음을 한 옥타브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주가 됩니다. 그러면 G라는 코드를 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칸 차이거든요. 10도라고 해요. 음악에서는 길이를 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거랑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울림이 훨씬 서로 다른 음을 다 누르게 되면서 솔시라는 음을 얘를 간격을 넓혀주면서 더 많은 걸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반주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주 형태를 바꾸시면 제가 오른손은 작게 치고 왼손만 좀 강조해서 완전 반대로 쳐볼게요. 보통은 멜로디를 더 크게 치지만 그러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보세요. 아, 멜로디가 여기죠. 그러면 멜로디 작게 쳐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커졌어요. 자, 왼손 크게 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펼쳐줬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멈춰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펼쳐줘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가다가 멈춰주고 가다가 멈춰주고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쉴 새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약간 정지, 가다가 정지, 이렇게 머물러 준다고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첫 소절이 첫 번째 네 마디 프레이즈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약간 멈춰줘요. 또 펼쳐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짠 찍어주기도 하고 펼쳐주면서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소절은 또 어떻게 되냐? 여기도 보시면 따빠빰빰 가다가 코드로 살짝 찍어주죠. 그 다음에 이건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펼쳐줘요.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 약간 머물러주고 또 탁탁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반주를 해주면 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펼치고 그 다음에 채워넣으면서 중간에 코드로 약간씩 머물러주는 그런 반주를 다양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스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조금씩 원래 기존에 있던 코드보다 약간 다르게 색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트로부터 원래는 이 멜로디가 그냥 G 코드였어요. 그런데 이걸 약간 슬프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감성을 넣었어요. C 마이너 코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굴 표정에서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색채를 앞에를 메이저일 때 조금 표현해주고 마이너일 때는 약간 줄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순한 곡을 치더라도 그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색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죠?
그럼 위에다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채를 또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멜로디, 이건 인트로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코드 변신을 좀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다 가는 코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 코드는요, 사실 제 그 피아노 독학의 정석에서 진짜 코드의 기본이면서 제가 소리 조절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G 코드면 솔시래잖아요. 그럼 이 5번째 있는 음 있죠. 이 음을 반음을 올려요.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검은 것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아이가 풍선을 두고 하늘 위로 쭉 날아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베토벤의 이힐리베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멜로디가 여기 이 곡에서도 제가 예를 설명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치는 사람이랑 벌써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이 화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색채감을 내면서 내 감정을 얹어주는 거라. 그냥 따다다 어그먼트 코드네, 이렇게 반음 올린 거를 어그먼티드 코드라고 하거든요. 증황, 더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반음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것과 이거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의 그 색채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어떤 귀의 훈련,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초보 단계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의 거의 이제 시작전부터 제가 메이저, 마이너 코드부터 3항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음정부터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뭐 홍보하려고 그런다기보다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코드의 색채를 바꾸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느낌이 나냐면요, 이렇게 치는 사람과 부풀어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다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강조를 했으면 다시 이완이 되면서 작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뒤에 따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때는 강조해주고, 소리를 들은 다음 뒤에 따라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섞어주기만 해도 상당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레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이제 초창기일 때, 코드를 처음 접할 때부터 저는 이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런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곡을 보고 치기는 하는데 표현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정말 많이 레슨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나 뭐 이미 다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이런 기초적인 코드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다는 이런 설명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곡으로 적용하셔서 하시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컬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3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화음도 조금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약간 이렇게 이색적인, 좀 더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결 라인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3번째 소절에서 그걸 제가 한번, 2번째 소절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소절에서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소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반음을 살짝 껴주면서 그 순간에 집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색도 되게 독특하면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음을 이용하는 그런 연결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강조를 했으면 바로 소리를 줄여 들으면서 또 해결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낼수록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결이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반음을 이용한 거고요. 이젠 옥타브를 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원래 멜로디는 이렇게 멈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옥타브 연결구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그 다리처럼 좋은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좋은 건 뭐냐면 그 뒤에 웅장하게 나올 부분을 일종의 빌드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척척척척 쌓아 올려줘요. 그래서 더 멋있는 진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 연결고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 이거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반주자님이셨는데 너무너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분이 반주하시는 걸 좀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능수능란한데 그 중에서도 좀 잊혀지지 않는 테크닉이 너무 단순한 건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걸 넣어봤거든요. 여기에 멜로디는, 원래 오리지널 멜로디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멜로디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함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메릴린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반주자님께서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 했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한 옥타브를 쫙 올리면서 여기서 드렁 하면서 영어로는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을 타락 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냥 하나만 더 딱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옥타브를 쫙 당겨가지고 얹어주기만 해도 훨씬 멋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멜로디는 이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따란 하고 얘도 그냥 가만히 원래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를 해줌으로써 그 위에다가 그 공간을 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음량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바로크 시대 때는 합시코드라고 피아노랑 되게 유사한 악기가 있었는데요. 챈발로라고도 불러요. 그 악기가 오케스트라에 되게 필수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오케스트라 악기가 이제 낼 수 있는 소리가 좀 그 당시에는 좀 빈약했거든요. 오케스트라 지금처럼 막 이렇게 100명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화음들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했었어요. 챈발로가. 그래서 되게 중요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치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역을 더 넓히는, 확장을 해주는 그런 그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원곡에서는 좀 약간 폭이 좁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려져 봤자 2옥타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벌써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맞죠? 4옥타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을수록 더 장엄하고 웅장해지고 여기는 또 클라이막스 부분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막스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어 주실 것은 제가 이전 강의들에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로 발현을 하시는지 제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알려드렸던 그 요소들을 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소리를 하나하나 다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면서 소리를 다듬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지나가 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이때 무슨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냐? 맨 처음에 기능 길죠? 그럼 듣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냥 이건 귀가 정말 꽉 막혀 있는 거고요. 긴 음이 소리가 피아노의 성질이 뭐라고 했죠? 소리는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타고 들으면서 들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 칼라에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슬프다. 특히 E 플랫 때문에 이런 느낌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나가 볼게요. 얘도 비슷한 원리예요. 란 이렇게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듣고요. 란 디리리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운 악기가 있어요. 바로 목소리거든요. 람디리리리 이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코드 강조해줬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바로 해결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색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앞코드를 좀 더 강조를 해줘야 뒤에 작아졌을 때 더 멋있어요. 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프레이즈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심결에 뒤듬을 자꾸 크게 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치고 있습니다. 뒤에 작게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해주는 거죠. 다음 멜로디로 또 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약간 강조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 곧장 줄어들어야 훨씬 더 멋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쿵쿵거리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도 훨씬 연결이 좋습니다. 여기도요. 일단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음악이 빡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빌드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크레센도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옥타브가 좀 안 닿는다 그러면 그냥 단음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음 자체를 좀 크레센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자꾸 쳐다보려고 하니까 미스가 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어떻게 하죠? 빌드업을 해서 커진 상태이잖아요. 그 다음에 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찍어요. 다음 코드를 진행할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얘를 치고 위에서 아래로 바로 찍지 않죠. 약간 밀려 올라가면서 S자를 그리는 것처럼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훨씬 연결이 좋아요. 그러니까 뛰었다가 펄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치면서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치 물결을 치는 것처럼 또 걷어 올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때 우린 그랜드를 친다고 상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키보드를 치더라도 음을 계속 일으켜 올리면서 계속 멋진 울림들이 그러니까 공중으로 통통 튀어오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튀어오르는 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클라이막스처럼 폴티시모로 표현한 다음에 뒤에 바로 소리를 줄여버릴게요. 그러면서 좀 더 다른 색채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은 아이고 다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크레센도까지 쫙 끌고 갔다가 요거는 좀 더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시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줄어들지 말고요. 끝까지 커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커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줄어드는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죠. 아주 작아지는 포인트까지.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좀 더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도 코드 제가 악보에다가 표시해놨거든요. 이렇게 코드와 코드 간의 관계들을 좀 더 음악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알려드렸던 일종의 좀 약간 그 곡을 완전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뭐라고 하죠?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 보았는데요. 인트로부터 끝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들을 조금 하나씩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소리를 귀로 캐치하시고 그래서 다시 시도해 보시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완성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